자, 국악개론 2주차 수업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잘 보냈죠? 다들 또 별 탈이 없기를 제가 좀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영산해상 3종 세트 그리고 여밀라까지 했죠. 복습의 차원은 아니지만 아마 2학기에 이게 진도 안에 포함이 돼서 국악개론 1을 들었던 학생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허자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허자라고 하는 그 악곡은 제목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허공을 걷는 사람, 보허자. 굉장히 선적인 의미가 있는 제목을 가진 악곡이고요. 낙양춘이라는 악곡이 또 있습니다. 낙양춘이라는 악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보허자와 낙양춘이라는 악곡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당악곡이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악이라고 표현을 한 음악은 수입된 음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지금 보호자나 낙양춘이 좀 향화가 많이 됐어요. 네. 그 원곡을 그대로 연주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죠. 낙양춘과 함께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당악의 곡조다. 더 자세히는 송나라의 사악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향악화되어 온 음계로 되어 있다. 향악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 이제 제목을 가진 곡조의 곡의 흐름이 그냥 흐름이 약간 당악풍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악 현재까지 남아있는 두 곡의 당악곡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호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호자라는 이 악곡은 3악장이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7악장이었어요. 그래서 7장 중에서 1, 3, 4를 뽑아낸 것이고 원래는 7장으로 구성된 악곡이었습니다. 곡이 또 방대했겠죠. 악기 편성은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당적, 북, 장구, 편종, 편경이 쓰여서 관악기가 중심의 음악이에요. 과거에는 관악합주, 편종, 편경을 추가하였으므로 합악이라는 별칭이 사용된 적이 있다. 그냥 합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모아서 연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음악의 사용처는 주로 출궁악, 궁궐 밖으로 나갈 때 왕이 뭐 신호 같은 사인 같은 음악이죠. 출타를 하십니다. 그리고 연향, 각종 궁궐에서의 모임에 사용되던 음악, 궁중 정제의 반주고 궁궐에서 추는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많이 쓰였다. 여러분 그렇게 정도 아시면 또 보호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보호자는 독특하게도 그 수학절이라는 창사가 있습니다. 그 창사가 뭐냐 하면 그냥 가사죠, 가사. 수학절. 그래서 그 창사의 이름을 수악절이라고 불러요. 페이지를 넘겨서 123쪽을 보겠습니다. 보허자의 1장과 2장 가락에 맞추어서 한문 가사를 노래해요. 한문으로 된 가사를 노래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수악절 창사라고 한다. 수악절 창사는 보허자의 1, 2장에 있는 한문 가사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장춘불로지곡이라는 아명도 있다. 보허자 이꼴 장춘불로지곡. 장사원 박사에 의하면 이 보허자의 환입 부분에서 비환입, 세환입, 양청환입, 우조환입 등이 파생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국악개론 1을 수강을 했던 친구들은 이제 환두 형식, 환입 형식에 대해서 알 텐데
그러니까 몸통 부분을 살짝 바꿨다는 뜻이에요. 예. 머리는 놔두고 다른 곡조의 걸 차용을 하거나 빌려왔거나. 그래서 이 보호자라는 곡의 그 몸통 부분에 있던 곡조들이 다른 악곡 이름이에요. 미환입, 세환입, 양청환입, 우조가락 환입이라는 이 악곡에 많이 차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파생이 됐다. 많이 빌려가가지고 그런 뭐 도입부 인트로 부분만 조금 새롭게 작곡이 돼서 전혀 좀 다른 곡처럼 이렇게 활용을 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면 되겠죠. 뜻이에요. 당피리의 꿋꿋한 소리. 자, 당피리라고 하는 것은 향피리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당악기, 향당 교주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향악기, 당악기가 막 섞여서 연주를 하는 당피리의 꿋꿋한 소리와 대금의 청울림 그리고 해금 아쟁의 조화를 이루는 위에 편종 편경의 특이한 음향이 첨가되면 한층 높은 유려한 멋과 멋을 느끼게 한다. 예, 좀 이런 감상평에 좀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호자를 한번 사실 실제로 라이브를 좀 들어보면 정말 좀 선계의 음악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고요. 전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좀 음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편 금운고, 가야금 등의 현악기에 의해 연주되는 보허사라는 곡이 있다. 자, 보호자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 관악기와 타악기, 그죠? 편정, 평경 같은 타악기, 그 다음에 음량이 큰 현악기들 있죠. 아쟁, 해금. 사실 아쟁, 해금은 옛날에 분류법으로는 전부 관악으로 편성이 됐죠. 그래서 관악 합주의 의미가 더 강하죠, 보호사가. 근데 현악기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도 이 곡을 하고 싶어요. 막 우리도 해야지 해서 현악기들만 하는 보호자 악조 곡이 보허사라고 불리는 악곡이 또 있습니다. 보허자가 원래 이름인데 살짝 꼬아놨죠. 보허사로 불렀다. 이 곡을 황하청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악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 보허사를 황하청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 많이 써요. 그래서 황하청 이렇게 하면 아 현악기 보호자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곡 역시 뭐 미전 미후사가 있고 환두 형식인 점은 보호자와 같고 7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점은 현행 보호자와 좀 다르다. 보호사는 황하청은 7장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는 이 곡조가 멜로디 라인이 좋아서 퓨전 음악으로 하나 한 게 있는데 우리 국악개론 1수강 할 때도 제가 이거 유튜브가 아니고 멜론 같은 데서 이 곡을 어떻게 퓨전 음악으로 이게 그 뭐라 그래요 그게 재생산을 해서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는 수학절 창사를 래퍼를 불러가지고 래퍼한테 이제 이 한글로 해석한 걸 좀 같이 시켜서 공연을 같이 한 적도 있고 당시에는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공연인 거 무대였을 것 같은데 좀 그때 공연으로 그냥 좀 마쳤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멜론의 비천이라는 곡으로 여러분 제가 제목 그때 한번 알려드렸지 싶은데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다운을 받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드라이브 하고 할 때 이렇게 그 곡을 제가 만든 곡이고 제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이지만 그걸 자주 들어요. 뭔가 좀 속이 뚫리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 보호자의 곡조 멜로디는 그 제가 조금 변형을 하긴 했지만 거의 90%그 멜로디를 그대로 가서 멜로디는 살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을 해서 새롭게 만든 음악이 비천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그냥 들어볼만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낙양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는 당악이다. 이런 게 중요하죠. 밑줄 쫙. 더 자세히 말해 송나라 사악으로 낙양춘이라는 곡조가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기수영창지곡이라 부른다. 이 음악의 악기 편성도 보호자와 동일하면서 환두 환희 형식이고 한 박자가 한 음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단순한 음악입니다. 이렇게 네 박자마다 박지 들어가는 점,
송나라의 사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사도 미전, 미구사로 나뉜 것은 보호자와 동일하며 이건 장별의 구분이 없어요. 1장, 2장, 3장의 구분이 없고 그냥 한 곡이 달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읍이라는 곡인데 정읍보다는 우리가 수제천이라는 곡으로 많이 부르죠. 수제천. 우리나라 통틀어서 전통 악곡들 중에 관악합주곡으로는 최고로 치는 게 이 수제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음 형식. 그러니까 박자가 특별하게 이렇게 비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느리든 빠르든 간에 연주자의 호흡에 따라서 장구장단이 들어오고 많은 연습을 통하여서 이 악곡 하나가 제대로 연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곡은 사실 관악합주곡으로 굉장히 최고로 치는 그런 악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천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진 곡이다. 원래는 정읍사를 노래하던 음악이었으나 지금은 가사 없이 관악기들만의 합주곡으로 쓰인다. 정읍사. 정읍사는 뭐 백제가요예요. 사실 백제가요인데 남편이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치고 그 무역을 하는, 지금 말하면 무역을 하니까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이 걱정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뭐 지덕해 혹시 가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곡조가 있고, 정읍사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읍사를 노래했던 곡이 수제천이었는데 점점 이제 노래는 안 불려지기 힘들고 노래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관악기의 합주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이 정읍의 명칭을 빛가락 정읍이라고 하는데, 자, 이름이 빛가락 정읍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빛가락은 아까 괴병의 조의 이름으로 네 번째 남이라는 음정을 기준음으로 되는 게 말한다. 현재 이 정읍은 남이 기준음이 된 계면조의 음계로 남태고임의 사음 음계로 볼 수 있다. 이 수제천은 남태고임이라는 네 개의 음정을 가진 그 사음계의 그 계면조, 여기까지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용어만 외우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국악계론 1회 이야기했을 때 서양음악에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대다수이기 때문에 장조 단조라고 이야기하지, 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장조적인 의미를 우리 국악에서는 평조 또는 우조라는 말을 많이 혼용해서 쓰고, 단조의 의미는 여러분이 하는 보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단조는 주로 이제 계면조라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학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조. 각 장단은 불규칙적이고 주된 가락을 담당하는 피리의 한 장단 한 장단이 끝나면 대금, 해금, 아쟁, 소금 등이 연속해서 연주를 하는 연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곡이다. 물론 같이 이렇게 쭉 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음량이 큰 피리가 주도를 해 나가는데, 숨을 들이마시거나 뭔가 조금 쉴 타임이 있으면은 대금이나 여러 다른 해금 악기들이 그거를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음이 뭐 딱 절단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뭔가를 연결해 나가는. 이 관악기 자체가 원래 숨의 악기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그 도구를 소리가 나는 그 도구를 악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숨의 음악, 호흡의 음악이, 호흡으로 하는 음악이 관악기의 음악들이죠. 그래서 이 수제천은 연음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숨의 음악의 결정체다. 합주로 하면서 서로가 연주자들이 그 호흡이 서로 잘 맞아야 돼요. 호흡이 서로 이렇게, 저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는 타임이구나, 내뱉는 타임이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를 살피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고,
귀를 기울여서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악곡이 수제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높게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장단이 뭐 땅, 땅, 땅 이렇게 해서 박자가 탁탁 정해져서 있는 곡이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자의 형식 틀은 있습니다. 장구가 어느 장단을 치는 점이 있는데, 이 장구 고수도 이 음악, 이 멜로디 중심으로 장구를 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악기들이 호흡의 순환과 그 다음에 또 긴장 이완의 어떤 이런 느낌들을 다 공유를 하면서 이 음악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제천 같은 음악을 보고 나서 또 뭐 굉장히 음악학자들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분들도 이 곡은 도대체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분석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뭐 천상의 음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극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편성되는 악기들은 향피리, 대금, 해금 등이 복수로 편성이 되고, 북, 장고, 아쟁, 소금 등이 편성이 된다. 수제천은 한국 전통음악의 대표작으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가락과 꾸밈음, 불규칙한 장단의 결합으로 장중하고 힘차며 화려한 곡조이다. 예. 물론 뭐 개인적인 그런 감상평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도 이 수제전을 한번 이거 수제전은 사실은 라이브로 직접 공연장에서 감상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라이브 공연장을 마음대로 찾아가서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고 했던 일이 벌써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수업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대면 하는 게, 정말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뉴 노멀이라는 용어가 있죠. 지금 이제 우리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새로운 보편화된 질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개인 위생에 대한 개인 방역에 대한 새로운 또 가치관을 형성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또 긍정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뷔하는 그 뮤지컬 공연도 안타깝게도 12월로 또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노래와 대사와 뭐 대금 연주까지 제가 1인 한 3, 4역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12월 연말로 미루어져서 연말에 굉장히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여튼 또 이 상황을 또 잘 이겨냅시다.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감상분이 있습니다. 이해구라는 박사는 그의 논문 수제천의 조화 형식에서 이런 수제천의 분석도 그 광대하고 부드럽고 미묘한 변화를 가진 걸작 중의 걸작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수제천은 마치 광란의 속세를 벗어나 하늘 높이 솟아 춘광에 빛나는 큰 산 대산과도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 이해구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참 그렇죠. 광란의 세상에서 속세, 지금이 정말 광란의 속세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저기 하늘 높이 솟아 춘광에 빛나는 큰 산과도 같다. 아주 청정한 큰 산과도 같다. 그래서 잠시라도 여러분 수제천 한번 다운받아서 아니면 유튜브 검색을 해서라도 뭐 감상을 고요하게 한번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도드리 127쪽 도드리입니다. 이 도드리는 잘 들어보세요. 교재만 보면 됩니다. 밑도드리와 윗도드리의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아래와 위 이렇게 돼 있죠.
밑도들이요, 웃도들이는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음정이, 그러니까 밑도들이는 그냥 중간쯤에 어떤 중간 음역대고 웃도들이는 굉장히 높은 고음역대가 있어요. 예, 뭐 그런 의미가 있다 하시면 되고, 이 다른 이름들이 뭐 미환입, 쇠환입, 아까 우리 보고자에서 발생되는 음악 있죠. 그런 이름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도들이 미환입이에요. 이걸 읽으면 미환입이라고 합니다. 관로해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웃도들이를 세환입의 두 가지가 있다. 밑도들이는 이 곡에서 웃도들이가 파생한 뒤에 붙여진 이름으로, 도들이는 보호자의 반복 부분, 아까 우리 보호자의 몸통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몸통 부분을 변조한 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미후사, 미전사 뭐 이런 복잡한 용어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멜로디 일부를 차용을 해서 4분의 6박자, 그 6박자의 계통으로 변조한 곡이 도들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비록 보호자에서 파생한 음악이지만 이 도표 밑으로 보겠습니다. 이 곡은 완전히 향악곡으로 되어 있으며 편성된 악기도 향필이, 대금, 해금, 가야금, 검은고, 북장구들로 향악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환입은 밑도들이를 8도 위로 변조하고 옥타브 위로 변조를 해서 연주법을 약간 바꾼 것 외에 장의 구분이나 장단수, 음계는 밑도들이와 같다. 밑도들이의 다른 이름은 수연장지곡, 웃도들이의 다른 이름은 송구여지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8도 위로 변조했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웃도들이에요. 옥타브 위로 뿡 뛰어 올랐으니까 음이 좀 높겠죠. 그런데 더 이상 높이 올릴 수 없는 건 다시 또 옥타브를 내려서 불고 하지만, 그래도 음정이 밑도들이에 비해서 웃도들이는 조금 더 음역대가 높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악기들이 아주 힘차게 빵빵빵 불어내는 그런 조금 더 사운드가 좀 커졌다 그래야 되나? 고음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면가락, 양청, 우조가락도들이가 있습니다. 요 세 곡을 묶어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천년만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계면가락도들이는 계면조의 가락으로 된 도들이라는 말이고, 우조가락도들이 대칭되는 이름이다. 흔히 영산회상, 여기에 영산회상은 중광지곡을 말합니다. 현악 영산회상의 군악까지 끝내고 이 계면가락도들이로 이어서 양청,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연주할 때가 있다. 악기 편성도 현악 영산회상과 동일하여 줄풍류에 속하며 현재 8분의 12박자로 장의 구별 없이 연주되고 있다. 그래서 131쪽을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청도들이는 보호자에서 파생된 웃도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다시 변조한 곡인데, 웃도들이의 한 장단 가운데서 중요한 음을 2개씩 뽑아냈어요. 그래서 양청이라 그래요. 2개, 양청. 양성필양 아니고 그냥 2개의 양분했다 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음 2개를 둥땅 둥땅 땅 둥땅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연주를 해요. 그래서 양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음 앞에 검은고의 개방형인 문연 음을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서 연주하는데, 악곡 가운데서 가장 경쾌하고 템포가 빠른 곡이다. 가장 경쾌하고 템포가 빨라요. 우리 메트로놈 속도로 하면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악곡들 중에서 굉장히 빠른, 정악곡 중에서 굉장히 제일 빠른 곡이 이 양청도들입니다. 그리고 평조의 선법으로 되어 있으며 악기 편성은 계면가락도들이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조가락도들이는 양청 뒤에 이어지는 곡으로 우조, 즉 평조의 가락에 의한 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곡 역시 보허자의 파생곡이고 장단은 타령장단에 의한 8분의 12박자이며 7장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설명한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그리고 밑도들이, 웃도들이는 모두 7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장의 장단수가 같아요. 특히 이제 초장의 가락과 사장의 가락이 똑같은 점은 서로가 닮은 점이다. 그래서 이 도들이라는 명이 붙어 있는 악곡들이 거의가 유사하고 비슷하다. 대부분 지금 이제 보호자라는 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 보호자의 그 주 멜로디, 몸통 부분에 사용이 되었던 여러 가지 멜로 라인들을 많이 차용을 하기도 하고 그게 또 변주를 하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식화로 바꾼 거예요. 한국화한 거죠. 보호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를 하나로 묶어서 천년만세라는 아명으로도 쓰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천년만세. 위의 세 곡의 악기 편성은 모두 같아서 거문고, 가야금, 세피리, 대금, 해금, 장고 외에 양금, 단소가 곁들여져 7, 8인으로 구성되는 예가 일반적이다. 현재도 세악, 이 세악이라 하는 간을 세자를 써요. 그래서 대규모 편성이 아닌 여러분이 아닌 뭐 실내악 정도 같은 편성, 뭐 단제비도 이렇게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이렇게 솔로 악기들만 탁 모아서 이런 걸 편성을 우리가 세악이라고 아주 소규모의 편성을 합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곡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필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필이. 우리가 관악기, 오늘 이제 곡들 중에서 이제 관악기가 뭘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관악기는 말이죠. 중에 국악기 관악기들 중에서 가장 음량이 크고, 저 주선율을 담당하는 게 필입니다. 그 피리는 사실 뭐 제 손가락 굵기만한 대나무를 부는데 나중에 우리 악기편으로 들어가면 좀 피리 악기를 또 설명을 할 텐데 이 피리는 겹으로 된 대나무를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그 대나무 겹으로 된 대나무 피스라 해야 되나 그 리드는 아니죠. 리드는 갈대를 리드를 하니까 이 오보의 리드처럼 생겼어요. 그보다 굉장히 큰데 두 개를 물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음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악곡조, 그 보호자 같은 걸 할 때는 당필이라는 악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향악곡조를 쓸 때 향필을 쓰는데 아주 가는 악기, 새끼손가락만한 굵기만한 요 가는 악기가 하나 있는데 요걸 또 세필이라고 그래요. 간을 세자를 써서. 그래서 현악영산해상이나 또는 이제 뭐 가곡 같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두드러지는 곡, 그 다음에 방금처럼 천년만세 이런 부분들에서 현악이 중심이 되는 곡에서는 PD가 너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세 PD를 사용을 해서 음량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래서 우리가 세 PD가 나온다. 세 PD 편성이다. 그러면 이 곡은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현악기가 조금 더 음량이 보강을 하고 현악기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현악 중심의 악곡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영산해상에서도 현악 영산해상 줄풍요에 할 때는 피리는 세 피리를 불어요. 나머지 뭐 유초신지곡이나 표정반방지곡 할 때는 전부 다 향피리 아주 두꺼운 향피리를 불고 빵빵빵 불어내죠. 예. 근데 이제 중광지곡 현악 영산해상 이 곡은 세필을 불어요. 그리고 중광지곡을 쭉 1시간 정도 연주를 한 60분 연주를 하고 나서 그것도 양에 차지 않으면 이 천년만세 한 15분 되는 곡을 또 딱 붙여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같이 연주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예. 어마어마한 시간을 연주를 하게 돼요. 사실은 이 악곡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보면 관악기들은 한마디도 쉬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 대금이나 뭐 단소, 양금 이런 악기들은 이제 대금 단소 같은 경우에는 뭐 쉴 틈이 없이 계속 뭔가 멜로디를 불어 나가야 됩니다.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어찌됐건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듣는 이제 국악의 한 어떤 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참고로 세피리가 나오는 음악은 단소나 양금들이 같이 편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주면 좋겠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서 천년만세를 찾아서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한 번쯤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까지 소금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소금 수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건강하게 잘 만납시다. 다음 주까지. 자, 감사합니다.